어젯밤 G20 정상들이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5조 달러, 우리 돈 6천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제시됐는지 전문가와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곽수정 경제학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G20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저희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짚어보긴 했었는데 대규모 재정 지원을 지속하자 이런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어요. 네. 좀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문 대통령이 G20 화상회의에서도 언급하신 게 시진핑 주석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네. 세계가 교류를 해야 되겠다. 너무 지금 봉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재정을 풀든지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경기 부양에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것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국가들로부터 서로 교류를 해서 질병 치료에 좀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자라는 말씀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6조 달러 정도가 풀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조 정도가 풀렸다고 하니까 네.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가장 가까운 하나의 사례가 되겠지만, 물론 발원의 형태는 다릅니다. 2008년도는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발생이 됐고, 예. 최근 거는 코로나19에 따라서 발생이 된 경제적인 파동이지만, 어쨌든 재정을 풀고 돈을 갖다가 풀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규모는 아마 엇비슷하지 않을까. 2008년도에 6, 7조를 풀었으니까 이번에도 한 6조에서 7조 정도는 풀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기업인 등의 국가 간 이동 허용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는데 네. 이런 조치가 어떤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별다른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큰 사전적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가 네. 사스였고 2005년 정도에, 그다음에 2000년도도 들어서 또 한 번의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 호흡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경험을 했죠. 이런 형태의 경험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또 받고 하는 사이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 이동이나 예. 협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세계 각국이 한국의 대응 방안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또 호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원천적인 근원이 1977년도 우리가 국민의료법을 만들고 89년부터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확산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한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과거와 현재 이야기지만 네. 좀 미래를 담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와중에 미래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 문제도 아마 확장적인 측면에서 협력적인 측면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관세를 인하하자, 네. 그리고 무역 장벽을 철폐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미국이 한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좀 받았을까요? 그렇죠. 네. 2008년도 9월 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먼 사태 났을 때 제가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아마 리먼 사태가 나고 바로 직후에 후진타오 총리에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미중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로 2006년 12월 달에 한 미중 경제 전략회의가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러한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만들어지면서 미중 간의 어느 정도 관계가 유지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갔죠. 네. 이번 화상회의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한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2달도 넘은 것 같은데요. 미중 전략회의의 중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어떤 완화 조건이 이루어졌지만, 네. 그 이후 제가 기억에 2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이후에는 양 정상 간의 만남이 없었다. 그 배경에는 사소한 문제 같습니다만 미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네.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조금은 하나의 그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1월이지 않았습니까? 1단계 무역 합의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잠깐 휴전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네. 그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그런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좀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되고 중국 경제도 만만치 않게 한 1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국이 전 세계 경제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세계 경제가 좀 휘청거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매듭을 풀려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무역 장벽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완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역 장벽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람 이동이 제한이 되고 있고 중국도
오늘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공항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자를 다시 없던 걸로 하고 새로 네. 비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사태가 무역이라든지 뭐 인적 교류를 전부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중 무역 갈등이 현재 상태의 답보 상태로 그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결국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가야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해 문제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 그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간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세계 경제가 모두 침체 또는 공황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양국 정상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없습니다만 추후에 혹시라도 입장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도 잠깐 살펴보려고 네. 하는데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미 재무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무한대로 돈을 풀겠다. 네. 이 말이 시장에는 먹혀듭니다. 근데 이 먹혀드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오늘 아침 CNN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몸을 임시 그 냉동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는 그 시설까지 보여주고 하면서 네. 미국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 최고의 수의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과연 기업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기업의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에 영향을 만약에 계속해서 준다 그러면 지금 우호적인 또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월가의 생각들은 아니나 다를까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우려감이 현실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곧바로 급전직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찾아볼 수 있는 게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17일 연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은행도 무한대로 돈을 풀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자리를 개미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메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그만큼 유동자산이 많이 풀려 있나?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하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금 미국인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팔아서 자국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뭘까? 자국의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도 문제나 부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닌가?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후속적으로, 후행적으로 네. 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국면을 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V자 형태로 꺾여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런 것 같고요. 미국 상황이 2달 정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미국에서 실업 대란이 일어나서요. 그렇죠. 실직 수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 급여에 해당하는 걸 신청하는 사람이 1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걸로 예상이 네. 되는데 좀 어떻게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대비책이라는 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겠지만, 왜냐 그러면 미국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225만이라 그랬는데 이번 달에는 아마 300만이 벌써 넘어섰다. 330만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달 뒤에는 600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실업률도 현재 전망치가 6%를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실업률이 그만큼 크게 난다는 것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없다는 말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연쇄작용을 쭉 감안해서 보면 이것이 향후에 미국의 다른 대안이 존재하느냐,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돈만 넣는다고 되느냐, 네.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수입도 없을 것이고 수입이 없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적어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도 지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CC 저비용 항공사는 12,000명 근로자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지금 재택근무라든지 무급직 휴직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호텔업계, 면세점업계, 모든 관광산업과 연계된 업계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면 한국 경제도 과연 정부가 무한대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일까라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증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관심이 않으신 많으세요, 것 증시에 같습니다만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어쨌든 통계상으로나마 이렇게 실업자 수가 많이 급증을 한 상태인데 어제는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뭐 실물 경제의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음 주 상황 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상황을 보시려면 유가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유가가 배럴당 $20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기업 물론 뭐 수요 측면에서 세계 경제가 어두우니까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엄청난 양의 증산을 하고 있어서 공급이 많으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미국의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발행한 CP라든지 CB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계속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 증시의 등락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차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행동, 즉 매도할 거냐 매수할 거냐의 그 움직임에 하나의 방향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죠. 네. 전달에 비해서 18.5포인트 급락했다. 아, 이게 그럼요. 금융위기 때 정도로 심각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비진자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자체마다 뭐 10만 원 기본소득, 재난소득을 드린다고 하고 예. 여러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지금쯤이면 이제 봄철이 되니까 지방마다 다양한 형태의 그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네. 때죠. 지금 그 행사가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셜 디스턴싱이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바이러스를 잡거나 또는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친다면 한 2달 정도의 모든 소비나 생산은 아마 지금 상태보다도 더 악화되거나 현재 상황에서의 유지가 아마 베스트가 아닌가,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산과 뭐 소비 활동에 대한 궁금증, 정부에서 돈을 풀면 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것이 아니냐, 음식점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심지어 대중교통이나 택시 같은 분들에게 말씀을 여쭤봐도 네. 지금은 소비가 영원히 아니죠.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어떻게 진작시킬 것이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소멸되거나 아니면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누구나 면역 접종을 해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소비가 다시 살아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또 한진칼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한 2시간 정도 지연이 됐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남매 간의 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주총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생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큰 기업에서 네. 이 소위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개인의 기업의 유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대한항공도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건데 조은태 사장하고 그다음에 그 누나죠. 사이에서 아마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조은태 사장 쪽에서 부사장인가요? 사장 쪽에서 아마 40% 넘는 네. 지분을 확보한 상태고 예. 그다음에 누나 쪽에서는 아마 한 8%, 한 30%인데 그래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총이 연기된 거는 서로 주총하다 보면 이제 위임장을 받아서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양쪽에서 그 위임장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중복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새로운 오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너가 된다. 이 네. 문제보다도 대한항공 자체의 생존 문제고요. 이탈리아 항공 같은 경우에 알이탈리아는 벌써 국유화로 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또 다른 기업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항공산업, 여행산업 쪽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과연 이런 주도권 다툼의 모습으로 비춰서 적절한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항공업계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좀 조언 어떤 게 조언 한 있을까요?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정상화되는 방법은 간단하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거나 퇴치되는 게 경영권 쪽에서요. 경영권 쪽에서요. 네. 이 경영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기업을 창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게 국적기이지 않습니까? 국적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상징이고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항공업계만 놓고 보면 인천공항관리공단은 국가 거잖아요. 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고 다만 비행기 쪽은 이제 민간 항공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자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참에 이걸 갖다 국적기로 가져갈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비춰 다가가는 게 뭐 담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뭐 국민뿐 아니라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